최근 미국에서 한국인들이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반아시아 정서가 확대되면서 한인이 운영하는 가게들이 폭도들의 타깃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3일 미국 대표 언론 폭스뉴스에 따르며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의 마크 성 씨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쇠막대기를 든 흑인 남성이 들어와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CCTV 영상에 따르면 이 흑인 남성은 가게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상품이 진열된 선반을 밀쳐 넘어뜨렸고 쇠막대기를 휘둘러 냉장고 등 가게 내부에 있는 기물들을 마구 부쉈습니다. 피해자 성씨에 따르면 이 흑인은 네 나라로 돌아가라 라며 입에 담지 못할 막말들을 퍼부었는데요. 전형적인 증오 범죄였습니다. 이 편의점은 이 지역에서만 수십 년간 거주한 한국인 마크 성씨의 부모님이 운영 중인 것으로 주변 사람들은 마크 성씨의 부모님이 온화한 성격으로 평소에 사람들이 너무나도 측은하게 생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주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CNN은 워싱턴주 타코마 경찰이 한국계 부부를 폭행한 혐의로 15살 소년을 체포해 2급 폭행 혐의로 기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19일 벌어졌는데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폭행 장면을 찍힌 동영상이 유행하자 뒤늦게 용의자가 검거된 것입니다. 동영상에서는 빨간 상의에 검은 바지를 입은 소년이 길을 걷고 있던 한인 부부를 향해 달려든 뒤 주먹질을 했습니다. 피해 한국 여성이 Help me 라고 여러 번 외쳤음에도 그는 계속해서 폭행을 가했습니다. 피해 한국인 남성은 당시 여러 명의 10대 소년들이 자신을 밀쳐 넘어뜨리고는 주먹으로 때려 갈비뼈가 부러지고 얼굴에 멍투성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신고를 접수했지만 동영상 속 폭행 사건과 같은 것인지 모르고 있다가 피해자의 친척이 이 사실을 알린 뒤에야 상황을 인지하고 공식 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미국 애틀랜타에서는 아시아인의 반감을 가진 범인이 아시아인의 무차별 발포를 해 한국인 4명과 아시아계 미국인 6명이 사망하는가 하며 뉴욕에서는 80대 한국인 할머니가 40대 미국인 남성에게 맞아 의식을 잃는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눈과 코 등의 핏빛 멍 자국이 선명합니다. 올해 83살 한국계 미국인 낸시도 할머니는 지난 9일 뉴욕의 한 쇼핑가에서 빈병과 캔을 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남성이 다가와 침을 뱉더니 주먹으로 얼굴을 마구 때려 의식까지 잃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하는데 침을 얼굴에 뱉어서 머리에서 마구 피가 났어요 라고 전했습니다. 지나가던 행인의 도움을 받아 의식을 찾았을 때 용의자는 이미 도망간 상태였습니다. 피해자인 도씨 할머니는 진료비가 걱정돼 병원에 가지 못했고 현재는 외출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도씨는 살면서 3번의 전쟁을 겪고 평화를 원한다며 선처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도씨의 딸 린다 도씨는 우리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 남성을 용서하고 싶다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2017년에는 흑인을 상대로 하는 증오범죄가 17건, 백인을 상대로 하는 증오범죄가 7건인데 반해 아시아계를 상대로 하는 증오범죄는 3건에 불과했습니다. 2018년과 2019년도에도 비슷한 수준이었죠. 그런데 이 결과가 2020년부터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흑인을 상대로 하는 증오범죄는 8건, 백인을 상대로 하는 증오범죄는 6건으로 모두 하락한 데 반해 아시아인을 상대로 한 증오범죄는 오히려 20건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지만 무고한 한국인들에게도 폭력을 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AAPI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9일부터 8월 5일까지 5개월여 동안 접수된 아시아계 증오범죄 피해 건수는 2,583건, 이 가운데 중국인을 상대로 하는 범죄가 40.4%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이어 한국인이 15.7%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베트남인 7.9%, 필리핀인 7.6%, 일본인 6.7% 등의 순인데요. 중국인 피해자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은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이지만 한국인의 피해가 그 뒤를 잇고 다른 아시아인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은 다릅니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이 무엇을 하던 그대로 당하고만 있었던 5년 전, 10년 전, 15년 전 한국이 더 이상 아닙니다. 1992년 4월과 5월 사이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일어난 LA 폭동 때도 한인타운을 장악한 흑인들을 두려워한 미국 경찰들은 한국인을 보호해주기는커녕 그대로 달아났지만 한인들이 자경단을 조직해 자신과 자신들의 가족들을 스스로 지켜냈던 사건은 모두들 기억하실 겁니다.
기적과도 같았죠. 자, 그런데 이번에도 한국이 또 한 번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현재가 2021년이다 보니 총을 들고 맞서는 대신 다른 훨씬 더 강력한 방법으로 말이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2조 2,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550조 원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이 중에서 무려 55조 원을 반도체 분야에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 각국이 기술 자립화 노력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국가적 차원의 반도체 산업 육성에 나서겠다고 공표한 것입니다. 또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2024년까지 투자비의 40% 수준을 세액 공제해주고 반도체 인프라와 R&D에 26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의 인텔은 미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업고 3년 만에 파운드리 산업에 진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려 23조 원을 투입해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미국이 전세계 반도체난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가운데 혼자만의 힘으로는 세계 반도체 패권을 잡기가 불가능하니 글로벌 연합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백악관이 글로벌 파운드리와 한국의 삼성전자 등 관계자들을 이달 12일 백악관으로 초청할 계획이다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 대만 이렇게 최강 연합을 만들어 전세계 반도체 시장을 완벽하게 장악하려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처럼 최근 미국 내 한국의 경제적 영향력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상황으로 치솟은데다가 한국계 하원 의원이 무려 4명이나 탄생, 연방 하원 의원 취임식에 한복을 입고 등장한 순자 씨까지 미국 전역으로부터 주목을 받으면서 사실상 한국은 새로운 강대국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결국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인 등을 겨냥한 증오 범죄에 대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전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는 한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했다 보니 미국에서 수많은 한국인이 고통을 받던 말던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경우는 상상조차 못했는데요. 이번에 바이든은 한인 4명이 사망한 애틀랜타 총격 사건이 발표된 즉시 성명을 통해 나는 의회가 증오범죄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게 강력히 촉구한다 밝히며 아시아계 증오범죄 대응 TF 신설을 위해 4,950만 달러 기금을 투척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상상조차 불가능했던 미국 1인자의 빠르고 획기적인 수준의 대응인데요. 백악관은 바이든 행정부는 공정성과 기회 모두를 위한 포용을 진전시키기 위해 아시아계 지도자, 시민운동 조직, 공동체와 손을 맞잡고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강조했습니다. 무려 4명의 한국인이 총격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수많은 미국 시민들도 거리로 뛰쳐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LA에서 차량 100여 대가 40분간 코리아타운 일대를 돌았는데요. 아시안 증오 범죄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라고 한글로 적힌 문구와 함께 아시아인 증오를 멈춰라 라는 영어 문구가 새겨진 피켓을 든 미국인들의 길거리 행진이 계속됐습니다. 미겔 산티아고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도 한인회가 주관한 행사에 참여해 증오 범죄를 없애기 위한 노력에 모든 힘을 보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BTS도 나섰습니다. BTS의 팬덤 아미는 세계적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소셜미디어 등에서 결집력도 상당한 것으로 유명한데요. 방탄소년단이 지난해 흑인 인권운동 캠페인 Black Lives Matter에 100만 달러를 기부하자 아미는 같은 금액을 모아 인종차별 반대단체에 기부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방탄소년단은 한국어와 영어로 이렇게 전했습니다.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를 멈춰라. 우리도 길을 걷다 아무런 이유 없이 욕을 듣고 외모를 비하당하기도 했다. 심지어 아시아인이 왜 영어를 하느냐는 말도 들었다. 나, 당신, 우리 모두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라고 말이죠.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최근 중국이 한국의 군사력 증가에 따른 불안감이 극에 달해 이상 증세를 보이는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사실에 기반한 것이 아닌 그들의 생각만을 근거로 한국을 비난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대상은 한국의 공군, 육군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이 급속도로 발전을 하고 최신 현대전에 특화된 제품들을 개발할수록 중국의 이러한 태도가 더욱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한국이 시원하게 그들에게 한 방식을 날려주어 중국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중국 매체는 이런 말을 쏟아냈습니다. 중국이 개발한 PLG-05의 성능이 K9을 압도한다는 것이죠. PLG-05는 중국 북방공업사에서 개발한 중국의 자주포입니다.
그들은 PLG-05가 15초 동안 3발의 포탄을 각각 다른 각도로 사격해 표적을 동시 타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이죠. 이 수치만 보면 대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는 이 훌륭하다는 자주포를 중국 자국군은 2005년부터 지금까지 단 300여 문 구입했던 것이 전부입니다. 중국군이 현재 보유한 화포 2,000문 가운데 7분의 1을 조금 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중국 자국 말고는 해외 어느 나라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상황이죠. 다시 말해 수출 시장은 물론 자국 군대에게도 홀대받는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각국의 러브콜을 받는 K9과 비교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K9 자주포는 한국 방위산업 역사상 최고 걸작으로 인정받고 있죠. 기본기가 탄탄해 세계 자주포 중 최상위권 모델로 꼽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수출 시장에서도 최고의 자주포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호주, 폴란드, 인도, 핀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등 세계 각국이 K9을 도입했습니다. 터키는 한국으로부터 기술, 부품을 수입해 현지화 버전 T155를 생산 중이기도 합니다. 최근 백문을 전력화한 인도의 반응도 정말 좋죠. 이때 당시 인도 정부는 K9을 분쟁 가능성이 높은 인도, 중국 국경지대에 전진 배치했었죠. 인도 군사 전문가와 국민은 무력 충돌 시 K9이 중국 인민해방군을 격파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중국은 국뽕 가득한 행동을 하게 되죠. 당시 중국 최대 군사 전문 매체가 인도의 K9에 대한 기대감을 조롱하는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3월 5일 중국 최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시나 웨이보의 군사 전문 페이지 시나 군사망은 인도가 최근 배치한 K9 자주포는 중국의 신형 자주포에 비해 훨씬 성능이 떨어진다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던 것입니다. K9의 종이 제원만 우수할 뿐 실제 성능은 떨어진다는 비난이었죠. 이 기사는 K9은 중국산 PLG-05 자주포보다 사거리와 발사 속도, 탄두 중량에서 열세다. 가장 큰 단점은 신뢰성이 낮다는 것이라며 K9은 실제 포격전에서 긴 사거리와 높은 성능을 전혀 구현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일부 국가가 K9을 구매한 것은 순전히 한국이 반도체, 자동차 생산 기술을 제공한 덕분이라는 억측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인도 등이 한국의 반도체, 자동차 기술 제공 때문에 K9을 구매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터키는 K9 부품과 기술을 함께 도입했으며 호주, 인도, 핀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등에서는 자주포에서 최고라고 불리는 독일 PGH-2000 등과 경쟁을 벌여 당당히 선정되었던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중국 측이 공개한 PLG-05 훈련 영상을 보면 100% 과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PLG-05는 포탄을 쏠 때마다 차체가 심하게 요동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사격 반동을 상쇄해주는 주태 복자기와 차체의 서스펜션 성능이 형편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주포 발사 때 포신이 위아래로 요동치면 탄착군이 크게 벌어집니다. 오차가 최대 수 킬로미터에 달할 수 있는 위험하고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자칫하면 적에게 타격도 못 입히고 위치만 노출될 것이 뻔한 상황입니다. 이런 무기 같지도 않은 자주포를 개발해놓고 한국에게 질 수 없다는 망상에 빠져 거짓 방송만 내보내고 있던 것입니다. 공군에서는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한국이 각종 미사일을 개발만 하면 동북아의 안전이 걱정된다고 난리를 치며 경계를 하고 있던 것은 익히 알고 있었죠. 그리고 이번에 한국의 기술력의 집약체인 한국형 차세대 신형 전투기 KF-X에 대해서도 항상 자국의 젠 시리즈가 우세해 있다고 열변을 토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최종 완성기도 나오지도 않은 상태인데 말이죠. 근거 없는 나라가 행동도 근거 없게 하는 것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한국의 공군 군용기가 중국 대륙도 아닌 대만 영해를 지나간 것인데 난리를 피우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더하여 이러한 한국의 모습에 겁을 먹은 듯한 모습도 보여주어 대체 왜 저리 호들갑인지 궁금증을 만들며 웃음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3월 9일 중국 언론은 한국의 공군이 운용하고 있는 공중급유기 KC-330이 대만 해협을 거쳐 대만 최남단 상공까지 비행을 해 지나갔다고 보도했습니다. KC-330은
유럽 에어버스가 제작한 공중급유기로 우리 공군의 첫 공중급유기입니다. 2018년 11월에 1호기가 국내에 도착한 이후 2019년 12월까지 총 4대가 도입되었으며 2020년 7월부터 정상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항기와 흡사한 외형과 기능도 겸비해 활용도가 높아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 해외에 있던 많은 한국인들을 국내로 수송하는 역할도 담당하기도 했죠. 한국의 이런 스마트한 행동은 중국에게 오히려 위협으로 작용하는 듯한 것 같습니다. 중국 언론은 한국이 미국과 방위비 협상을 타결하자마자 자국 영공에서 협동 작전을 벌였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 언론에 따르면 우리의 공중급유기는 인천공항에서 이륙했고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통과했고 대만 북부 영공에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대만 최남단인 어란비 상공을 지나 사라졌다고 보도했죠. 당시 한국 공군의 공중급유기가 대만 남부 상공을 비행하고 있을 때 미 해군이 운용하는 EP-32 정찰기도 함께 나타났고 일본 수송기도 근처에 나타난 것이 그들에게 포착된 것입니다. 중국은 한국 공중급유기가 오키나와 미 공군기지에서 운용하는 F-35C와 F-15D 전투기에 공중급유를 하기 위해서 대만 영공을 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F-35C는 미국의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이며 F-15D 역시 최신의 주력 전투기이죠.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 공군이 최신의 전투기를 띄운 것만으로도 신경이 곤두섰는데 한국까지 이를 도와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었죠. 중국 언론은 미국 공군이 대만 영공에 접근한 것과는 별개로 한국 공군의 행태를 용서할 수 없다라며 분한 마음을 표출했습니다. 이는 중국에 대한 명백한 도발 행위라는 것이죠. 이 기사를 본 중국 네티즌들 역시 난리를 치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기존에 미국에게 대하는 태도와는 다른 댓글을 쏟아냈습니다. 대만 영공을 지나는 것을 그냥 놔두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대만은 격추시키지 않고 뭐 한 거냐? 한국에 경제 제재를 해야 한다. 사드 문제로 정신 차렸나 했더니 한국은 아직 정신 못 차렸네. 한국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 등등 다양하게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의 주장과는 다르게 한국 공군이 공중급유기를 띄운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아랍에미리트에 도움을 주는 목적이었죠. 최근 국방부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 공군의 KC-330 공중급유기가 아크 부대 18진 장병들을 태우고 아랍에미리트로 출발했고 이후 아랍에미리트에 도착해 아크 부대 17진을 태우고 다시 돌아왔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크 부대는 아랍에미리트가 2011년 우리 군의 파견을 요청해 파견된 부대입니다. 그들에게 군사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다녀오는 길이었고 그 길에 대만이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은 그저 자신들의 생각대로 지나가는 한국의 공군기에 분풀이를 한 것이죠. 참고로 이 비행 계획은 1년 전부터 예정되어 있던 것이라 더욱 중국의 의심은 근거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정확히 말하자면 사실 중국 영공도 아닙니다. 현재까지 민주주의 국가인 대만의 영공일 뿐이죠. 그들이 대만을 하나의 중국이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그것은 그들의 내부의 일이고 한국에게는 그저 민주주의 국가 대만일 뿐입니다. 이렇게 사실이 밝혀진 이후 중국은 한국 공군기 이동에 대한 오해를 풀고 미안한 마음에 반성을 할 줄 아는데 역시나 중국스럽게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게 됩니다. 한국이 저 급유기에 어떤 인원과 어떤 전략 물자를 실어서 대만을 침공할지 어떻게 하는가 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마음 같아서는 너희들 마음대로 생각해라 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이러한 행동이 한국에 점점 강해지는 군사력에 긴장을 하는 것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의 강력한 우방이 한국이라는 사실은 중국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미국은 동아시아의 전략을 위해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강력한 국가로 거듭나는 것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일본에게는 해군력을 강화해주는 대신 한국에게는 미사일 전력을 세계 최강대국급으로 올리도록 개발할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한국이 추후 핵 잠수함까지 실전 배치하게 된다면 더 이상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군사 위협, 더 나아가서는 핵 관련 무기도 위협이 될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현재 힘겨루기를 하는 이 상황에서 한국이 더욱 강력해진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더욱 긴장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국은 단지 땅이 넓고 인구가 많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한국이 실력으로 보여줄 날을 기대합니다. 이상 이슈 트래커였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